애들도 그거 못 받아들이는 건설사에서 입주민들이 할인 분양을 방해했다며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을 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 법입니다. 입주민한테 한 세대에서 5천만 원, 7천만 원 손해를 입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입주민을 볼모로 이런 소송을 한다는 건 정말로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활동을 활발히 해온 입주민 16명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습니다. 결과는 주민들의 패소. 임직원 분양과는 별개로 할인 분양을 막는 행위는 모두 금지됐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소송 자체가 대기업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합니다. 다고 해서 4블럭을 산 케이스가 상당히 억울해하시죠. 참담합니다. 답답함을 떠나서 우리가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그거를 좀 열린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대화를 해가지고 타협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거대한 법무법을 동원해서 판결로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니까 입주민은 더욱 분노를 하고. 저희가 누굽니까? 고객 아닙니까? 그리고 STX 건설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굉장히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왜? 나머지 못 팔아서 자기네 출혈까지 해가면서 팔고 싶은데 저희는 이자 다 내가면서 돈 다 줬는데 얼마나 고마운 고객입니까? 고객에게 이렇게 등에서 뒤통수 치는 일 하면은 기업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산의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역시 건설사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냈던 메일입니다. 입주 후 생긴 문제들에 대해 수차례 항의서를 보내고 사장에게 직접 메일도 보내봤지만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답변 안 옵니다. 답변 절대 안 옵니다. 내용 증명은 제가 3번을 보냈는데요. 그중에 1번을 받았고요. 메일을 지금 한 2번, 3번 정도 보냈는데요. 아직 메일을 1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럼 대화에 대한 어떤 시도라든지 그런 것도 없던가요? 절대 없습니다. 건설사들은 임직원 분양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불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저희 임직원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인 명의로 본인의 계약금으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또 계약 과정이나 절차상이나 또 서류상에서 일체의 불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 역시 임직원 분양에는 일체의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으며 모두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08년에는 임직원 분양을 한 건설사 회장이 허위 분양으로 인한 대출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대한주택보증 역시 임직원 분양을 비정상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건설사 역시 동일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임직원 분양을 통한 대출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건설사 회장을 불이건 처분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한 신문사 기자는 검찰에 입건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뭐가 좋냐면은 개인적인 횡령이 없는 데다가 은행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어쨌든 지금 이 미분양 사태가 난 이 아파트는 어쨌든 분양이 되어야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에 있어서 돌아가지 않겠느냐. 만약 이 사람들을 처벌하면 그 경우에 훨씬 더 큰 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유 정도를 대면서 불기소 처분 이유를 댔었어요. 그래서 사실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불입건한 이유 중에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콩나물 떠리로 해서 싸게 팔았다. 옷을 재고품이 남아서 싸게 떤다. 이거는 피해자가 있습니까? 피해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집은 내 평생 모은 돈의 재산입니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자가 있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그래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나요?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모순 아닌가요? 기업은 살리는데 그러면 어떤 입주민, 국민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건 모순 아니에요. 저는 정말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그 기업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취재 중이던 지난 3일 국토해양부는 우리가 취재한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계약 취소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취재 내용 확인을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면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임직원 분양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의로 분양받은 것은 문제가 없으며 강제였을 경우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소위 자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취재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달 미분양 주택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분양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취합한다고 합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정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건설업체가 그냥 온갖 허위 미분양 그러니까 허위 분양 물량까지 다 포함된 걸 가지고 미분양 물량을 신고하면 그걸 그대로 그냥 인용하는 식으로 가보는 거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 정책 또한 지나치게 건설사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은 이제 건설업체가 당연히 부담하거나 책임져야 할 것을 이제 이 정부가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꼴이 되는데, 원래 이 미분양의 근본적인 해법은 너무 높은 주택 가격, 분양 가격의 설정이라든지 과도하게 많은 주택의 공급 또는 건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럼 결국은 건설업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폭을 줄여야 미분양이 해소되는데, 취재 현장에서 만난 입주민들은 아무도 자신들의 편이 돼주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입주한 일반 국민들은 대기업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떠한 주장도 또는 뭔가 힘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없는 입주민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저에게 이런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는데 제가 가만히 있는다면 저 사람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들에게 입주민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떤 입주자 전체에 대한 어떤 공동시설이라든가 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또 아니면 입주 후에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용 부분의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시행사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협의할 수 있는 어떤 안을 한번 도출할 수 있도록 시행사 측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건설사는 입주민들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대기업의 입장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 PD, 할인 분양 문제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네, GS건설과 STX건설 모두 임직원 분양을 인정했습니다. GS건설은 두 차례의 공식 인터뷰를 통해 입주민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공동시설 증축 등을 내세우고 있어 입주민들이 바라는 개별 보상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STX건설은 임직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까지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X는
공식 인터뷰도 거부하고 입주민들의 요구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피해를 대기업이 입주민들에게 떠안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토해양부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임직원 분양의 정확한 실태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미분양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임직원 분양의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법과 편법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맞는 조치도 반드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강윤규 PD 수고하셨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은 게임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었고 정부와 금융기관은 대기업의 정보에만 의존했습니다. 상당수 건설업체들은 임직원 분양을 통해 대규모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도덕성의 문제와 법적 책임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한 건설사 직원의 말입니다. 스스로 도덕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의 강자가 도덕성을 잃고 이익만 챙긴다면 그 시장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문제를 파악하지도 못했고 해결할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반 성장을, 상생을 원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대기업을 투명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피해를 입은 약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민권을 알고 나서 한국에서 가까운 곳이 가까우니까 온갖 가문에서도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1년 뒤에는 넘어가가지고 지금 다 털리고 한국에 있는 뭐 집문서, 상문서 다 나가요. 한국 사람 모습 하고 한동훈 친게 아니에요. 가까운 주민 사람 거의 다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